안녕하세요, 권민입니다. 저번에 제가 아내가 창업을 한다라는 책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었고 또 노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니까 여전히 어렵다. 그리고 또 이제 전문 용어라든지 그리고 또 그림이랑 안 맞는 거, 뭐 기타 여러 가지 좋은 피드백도 있었지만은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어렵지 않게 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일단 대본을 만들지 않았어요. 대본에 갇히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시간 안에 끝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글에 갇히지 않고 이제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브랜드 창업, 그리고 또 브랜드에 관해서 가장 쉬운 입문 단계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총 6개 파트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냥 오리엔테이션이고요. 거리에서 관점을 배운다, 거리에서 매장을 배운다, 거리에서 로고와 심볼을 배운다, 연출을 배우고, 테마를 배우고, 사람을 배운다. 총 7개지만은 그 중에 핵심은 6개고요.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실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내가 창업을 한다와 처음에는 같은 주제고요. 사람들은 이제 창업이나 해볼까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부터 시작할까? 언제부터 시작할까? 얼마를 가지고 시작할까? 누구랑 시작할까? 근데 보통 이제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의 결과가 가게 오픈이 아니라 브랜드 구축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가게 오픈했는데 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하더라도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냥 가게 오픈한다 그랬을 경우 망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브랜드를 배운다, 브랜드를 만든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과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 창업에 대한 지식보다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배우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전사티 전문점 어떨까? 예. 보통 우리가 시장 조사 가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딱 보면은 그냥 예뻐 보이거나 뭐 작은 운동화 아이디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조사를 갖다가 가게 오픈이나 아니면 예쁜 거를 보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죠. 예, 눈에 보이고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순간 가게 창업이라는 건, 브랜드 창업이라는 거는 취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아이템으로 시작하려는 창업은 꼭 이런 식으로 갈등을 갖기 마련이에요. 뭐 스님 글처럼 창업 아이템에 관한 갈등은 오래가지 않죠. 금방 잊어버리거나 더 좋은 곳이 오면은 또 그 후로 마음이 또 바뀌게 돼요. 창업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팔 것인가이죠.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를 팔기 위한 고민은 창업이 아니라 가게의 개업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브랜드 창업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티파니에서 산다면, 똑같은 물이지만 에비앙을 마셨다면, 똑같은 셔츠를 프라다에서 샀다면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것은 이제 물건을 산 것이 아니죠. 상품을 산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산 거거든요. 그렇다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배워야 할까? 이 그림을 보면서 해볼게요. 지금 이런 매장, 빨간 그 포장이죠. 빨간 포장, 박스 포장이 있고 의자도 빨간색이고 뭔가 좀 빨간색으로 그 포인트를 준 것 같은데, 이런 매장은 어떤 물건이 있을 것 같나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조사, 해외 시장조사라든지 아니면은 국내에서 이렇게 예쁜 물건이 있으면 바로 들어가지 말고 그 외관을 보면서 상상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물건을 팔 거야. 이런 DP가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구성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이 아니라 시장 조사이기 때문에 그 겉모습이라는 자체가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겉모습 본 다음에 상상하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지금 사진은 완전 다 빨간색이죠. 문, 윈도우, 간판까지 다 빨간색인데, 이렇게 빨간색만으로, 컬러만으로는 차별화된 매장을 만들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상품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차별화시킬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 더 큰 매장과 대기업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눈에 띄지만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나의 아이디어로 나의 브랜드와 매장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창업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질문인데요. 나를 닮은 매장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할까? 이제 어떻게죠? 이게 어떻게가 바로 브랜드 지식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매장이 브랜드가 되는 지식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창업을 해서 이 지식을 현장 경영을 통해서 지혜로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의미는 경험을 말합니다. 해당 분야의 지식과 지혜를 갖춘 전문가가 돼서 일만 시간이 필요한다고 말한다. 저도 이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아니고서는 일만 시간을 확보하기란 되게 어려운 일이죠. 즐거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방송 예능 연예인처럼 놀면서 브랜드와 창업을 배우는 방법은 없을까? 정말 있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바쁜 일상에서 어떻게 일만 시간을 확보해서 브랜드와 창업 지식과 지혜를 배울 수 있겠는가? 제가 말한 거는 도서관에 가지 말고 거리로 나가는 거죠. 어제 걸었던 거리를 도서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들렸던 매장을 독서실로 생각하는 거죠. 브랜드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출퇴근길에서 창업과 브랜드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거리에 있는 게 온통 브랜드니까요. 친구들과 만나는 약속 장소에도 배울 수 있고 일상의 모든 곳에서 창업과 브랜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무엇인가를 배우셨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전처럼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관심이 능력이란 말이 있잖아요. 관점이 차별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리의 브랜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만든 거리의 걸작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아요. 거리에는 놀라운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브랜드가 있고 그런 브랜드는 우리를 상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고 싶은 물건을 보지 말고 팔고 싶은 물건을 찾아보는 것. 왜 나는 이 물건을 팔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창업 아이템을 찾지 말고 브랜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매장을 보죠. 이 매장을 보면은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과연 이 매장은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빨간색 포인트만 가지고 있는 거? 방금 보았던 빨간 선물 상자와 빨간 의자가 있는 매장은 이런 낭만적인 도시에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낭만적인 창업을 생각한다면 창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창업을 꿈꾸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깨고 거리에서 눈을 뜨고 하는 일이거든요. 바로 여기가 명동인데요. 이런 거리가 창업의 현실이죠. 이렇게 담백한 매장을 보면 왠지 자신도 한번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장에 들어가 보니 구경하는 사람도 많고 왠지 좀 상품 구성도 되게 쉽고 나도 창업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해외여행 중에 자신이 상상한 매장을 발견했다면 왠지 저거다 생각해서 바로 창업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 돌아와서 개업하면 이상하게도 자신의 매장과 비슷한 매장이 하나둘씩 오픈합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저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대기업에서 전략적으로 만든 큰 매장, 좋은 매장의 출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매장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또 분명히 좋은 매장이 오면은 많은 곳에서 정말 늑대떼처럼 달려들어서 카피를 하거든요. 근데 보호받을 수는 없죠. 다시 한번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창업, 나라나 왕조 따위를 처음으로 세움, 사업을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 창업은 말 그대로 나만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브랜드와 시장을 구축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브랜드와 내 시장, 내가 만든 시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창업 희망자 대부분이 여전히 소비자로 브랜드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싸면 팔릴 거야. 싸고 좋으면 팔릴 거야. 예쁘면 팔릴 거야. 브랜드 창조자와 생산자로서 자신이 만들 브랜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성비 중심으로 팔린다면 결국 또 다른 가성비에서 매장이 아니면 상품들이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개업으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창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만의 브랜드와 매장을 구축하는 지식, 이거를 공부, 책을 통해서는 배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은 예전의 지식들이잖아요. 검증된 지식.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빨리 변했고,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책들을 보게 되면은, 사례를 보면은 다 사라진 지식들이 많아요. 왜냐면 마케팅 지식이라는 것은, 수학 지식은 쌓이는 거죠. 이렇게 뭐 고등수학, 미분, 적분 뭐 쭉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수학 같은 거는. 그런데 이 마케팅 브랜드 지식은 쌓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노키아가 있을 때 굉장했죠. 그러나 애플이 와서 그 시장을 지식을 없애버렸죠. 성공 지식을 갖다가. 그러니까 브랜드 마케팅 지식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없애버리고 새롭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식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브랜드 창업에 관한 지식은 어떻게 배워야 할까? 뭐 제가 브랜드를 처음 공부할 때가 1995년도인 것 같은데, 5년도, 4년도. 그때는 브랜드에 관한 책은 2권 정도 남았었습니다. 2권 정도. 굉장히 없었죠.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브랜드 책을 볼 때 조심할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썼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브랜드에 관한 지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긁어 모아서 책을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 지식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경험했던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권의 책만 읽으면 안 되고 같은 주제로 여러 권의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 다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또 다른 사람을 폄하할 수 있을 거니까 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작정 거리로 나간다고 해서 브랜드 창업을 독학으로 배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거리에서 배워야 할 것은 지식과 경험의 차이점이거든요. 이론적으로 현장과 이론이 맞아야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창업하기 위해서 성공 창업이라는 뭐 비슷한 제목을 가진 책을 읽고 나면 놀랍게도 정말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책에서는 결코 창업하면 망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팁으로 주니까요. 왠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근거는 없죠. 창업 선배들이 이렇게 쉬워 보이는 창업을 왜 어렵다고 할까요? 왜냐면 정말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평균은 100개가 런칭하면은 3년 안에 3%라니까는 3개만 남네요. 창업의 실패는 시장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업의 실패는 관광객처럼 바라보는 거죠. 이거 좀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좋을 것 같다. 그 사람의 단어의 개념 따라서 시장과 또한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물고기가 자신의 사는 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시장을 만들고 그 안에 사는 물도 시장을 제대로 못 봅니다. 시장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감정으로는 되게 알 것 같은데 일단 글로 써보면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하는 이유, 방법, 절차, 전략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글로 써보시면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독자는 브랜드와 창업에 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적을 수 있을까요? 한번 글로 쓰고 읽어보세요. 필요하다면 녹음해서 들어보면 정말 더 가관일 겁니다. 이렇게 모르다니, 이렇게 두서가 없다니, 이렇게 감성적이라니, 뭐 이런 거. 아는 것과 알고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과 현장과 다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거리에서 배우는 지혜입니다.
이제 거리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관점만으로 거리를 보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절대로 시장을 관광객 모드로 돌아다니면서 보면 안 되죠. 이론적으로 현실은 이론과 같아야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이 현실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이 옳다는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어 나가고 맞는 이유와 틀린 이유를 확인해야 됩니다. 인간의 세상이 브랜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책상 주변만 보면 모두가 다 브랜드로 가득 차 있죠. 거리로 나가면 눈에 보이는 곳은 대부분 상표들입니다. 인터넷을 열어보면 쇼핑몰에 엄청난 브랜드가 있죠. 브랜드가 곧 인간의 세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뷰포인트, 무엇을 볼 것인가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브랜드로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면 도대체 브랜드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야 할까? 브랜드 관점으로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정리하겠습니다. 브랜드 관점이란 거리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가 아니라 거리에 있는 브랜드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브랜드를 상품의 상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문화의 결정체로 볼 것인가, 욕구의 표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욕망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수많은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죠. 지금 이 두 분은 제가 일본에서 찍은 건데, 뭐 딱 보신만 해도 명품으로, 명품 바지, 그것도 명품 신발, 가방, 이걸 보면서 방금 어떤 거 있을까요? 이분들에게 브랜드는 자기 표현일까요? 아니면 욕망의 대상일까요? 이 할리 데이비슨 이분, 브랜드에 관한 지식은 기계를 만들고 다루는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에 관한 관계의 지식이죠. 왜 할리 데이비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옷을 입어요. 비슷하게 어떤 공식이 있는 것처럼, 방정식이 있는 것처럼 코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브랜드를 공부하려면 그냥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브랜드를 소비하고 있는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찰자 자세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관점이란 브랜드로 시장과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브랜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보다는 왜 소유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두 개의 매장, 혹시 앞에 소개했던 이 두 개의 매장을 기억하셨나요? 기억 남으셨겠죠?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평범한 매장이죠. 이 두 개의 매장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두 개의 매장이 가게가 아니라 브랜드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이제 저희들의 숙제죠. 고민이죠. 이 두 개의 매장도 수십 개의 매장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매장이 우리나라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런 매장 봤을 때 똑같이 여러분의 매장을 만들었다면 정말 브랜드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고 앞으로 배워가야 될 지식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빨간 매장과 파란 매장은 낭만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런 거리에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빨간 매장과 파란 매장을 어떻게 하면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 창업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개업이 아니라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빨간 매장과 파란 매장이 있어야 할 매장의 현실은 이렇게 복잡한 곳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동경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여기는 뭐 알록달록한 매장들이죠. 그런 빨간 매장, 파란 매장은 여기 와서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컬러풀하기 때문에. 이제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상상만 했던 나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창업의 노하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브랜드에 관한 전문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이 두 개가 연결된 브랜드 창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빨간 매장과 파란 매장을 브랜드로 만드는 이야기죠. 이것을 브랜딩입니다. 위쪽 있는 것은 동네 가게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글로벌 브랜드 매장입니다. 똑같이 빨간색, 파란색이지만
다르죠, 느낌이요. 브랜드로 창업을 할 것인가, 창업을 해서 브랜드로 만들 것인가. 정말 이게 어려운 질문이고 어떤 거를 선택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예, 지금 이 동상을 보시면 농어 미끼를 잘 만들었던 존 모리스. 이 존 모리스는 어떤 거냐면은 정말 아웃도어 월드라고, 여러분 만약에 미국 가신다면은 이 매장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어디나 있었으니까. 엄청 큽니다. 거의 뭐 에버랜드 같은 수준의, 놀이동산 같은 수준의 매장인데요. 이 매장은 원래 이 존 모리스라는 사람이 농구용 미끼를 잘 판매했던 사람이죠. 처음에 시작한 거는 어떤 매장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술집 뒤편에 낚시 미끼 판매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30만 평방 피트? 엄청 큽니다. 이런 것들을 거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베스프로샵, 그러니까 베스프로샵이 원래 정식 명칭이고요. 아웃도어 월드는 이제 거의 테마파크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 문화, 여가 생활, 은퇴 후의 삶,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휴가, 이 모든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죠. 어떻게 처음 농어용 미끼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런 매장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이 존 모리스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확장하면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공부할 주제가 이런 것들인데요. 대부분 다 사진으로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프닝이고요. 다음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